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캠프하고요 막 싸움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볼 때는 이 싸움은 뭐 처음부터 정리를 해 드리자면은, 일단 윤석열 캠프에 있는 이른바 윤석열에게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국힘에서 3명입니다. 정진석, 네, 그 다음에 권성동, 네, 이 사람들, 그리고 장제원, 이렇게 3사람이에요. 장제원이 지금 상황실장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제원과 권성동과 이 정진석이 이 윤석열에게 말하자면은 국힘하고 어떤 식으로 대항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코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당적을 갖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윤석열의 경우는 어떤가? 윤석열이 국힘의 내부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걸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각자 정치, 자기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준석은 이준석대로 사실은 제가 당대표는 코디네이터를 하면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당대표는 사실은 본전도 못 차는 거예요. 이 중앙일보의 강재섭 대표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저는 강재섭 대표하고 제가 최고위원 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고충을 잘 알아요. 사람 자체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지역구가 이제 대구 아니겠습니까? TK이고, 또 TK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열렬하게 이제 성원을 하고 있었을 때죠. 강재섭 대표가 있었을 때 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전에 이 말하자면은 이 이명박하고 경선을 이제 치를 때, 그때도 이제 아주 치열하게 이제 붙었던 거죠. 그때 이제 강재섭 대표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 지역구의 정서는 박근혜인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에서는 마음대로 찍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보통 지역구의 의원들이 이 당내의 경선들을 하는 권리당원들한테 지시를 내립니다. 아, 누구를 찍자고, 우리 같이 가자고. 그리고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말 딱딱 뽑아요. 그래서 당내 경선에 국회의원들 힘이 센 겁니다. 버스 타고 가면서 자기가 아주 믿는 당원들 50명 딱 추려가지고, 아, 뭐 아무개 후보 뭐 어쩌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알아들어요. 또 이 당원들도 다 고수들이라 이렇게 했는데, 자기 지역구에서는 박근혜를 가고 본인은 이명박에 대해서 굉장히 공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욕을 먹고 저기에서도 욕을 얻어먹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강재섭 대표는 나름대로 중심에 서서 결국은 끝난 뒤에 이명박은 이명박대로, 박근혜는 박근혜대로 강재섭에 대해서 이명박 쪽은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아, 지역구에서 박근혜 찍어줬어? 이렇게 된 거고, 또 지역구 사정을 아는 박근혜 쪽에서는 저 용서하지 못할 자, 뭐 이렇게 돼서 정치적으로 끝난 겁니다. 자, 이게 당대표의 역할이에요. 이렇게 힘듭니다. 근데 이준석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대권주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세훈에 대해서 지분이 있죠. 이준석은 2030 다 끌어들이고, 또 자기가 이제 오세훈 아이디어 막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뭘 하게 되면 자기 몫을, 또 자기의 지분, 또 자기의 역할, 여기에 연연하는 거예요. 나는 모래처럼 흩어질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소금기둥이라고 당대표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지금 내 힘으로 네가 당 후보가 됐다, 이런 노선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변인 뽑아놨지만 대변인은 지금 쪽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맨날 자기가 스피커를 해요.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은 제가 보니까 이준석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악플을 단 사람하고 정말 댓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당대표가. 그럴 때가 아니지요. 그리고 그런 거는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 당대표의 언행이라는 거는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이준석이 그 일개 댓글러하고 계속 댓글 전쟁, 댓글 배틀, 이거를 치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준석의 영향력이 점점 내려가서 댓글러 수준으로 되는 거예요. 이준석이 댓글을 달아도 이거 별 볼 일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준석이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이 젊은 정치인이
진짜 저처럼 나이가 들면서 무르익고 내려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고 또 제 후배인 여성 정치인이나 또는 정치를 아니더라도 뭐 후배 기자가 잘하면 그게 오히려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리고 제가 진짜 잘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렇게 돼요, 이준석도. 그런데 당 대표가 됐다면 그걸 땡겨서 가부를 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은 36살의 패기만만한 청년 이준석으로 그대로 당 대표를 하는 거예요. 늙어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내 나이가 56 내지는 66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지금 36의 패기로 팩팩 하는 거예요. 봉사활동에 왜 안 왔냐? 뭐 돌고래하고 멸치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럴 때가 아닌 거죠. 윤 총장 캠프 문제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윤 총장 캠프에서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못 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디스플레이를 잘못하고 있어요. 요즘은요, 음식도 여러분 플레이팅이라고 해갖고 잘 깔아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제가 보기에는 좋은 상품이에요. 좋은 상품입니다. 근데 이 상품을요, 포장지를 그냥 비닐에다가 둘둘둘 싸갖고 턱 던져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윤석열 캠프에 이른바 좌장을 한다고 하는 이 3인방이 관심이 윤석열에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다음 지방선거가 있는 거예요. 자, 2022년 3월 9일 그리고 다음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대선에 따라서 지방선거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선 이긴다고만 보는 거예요. 이낙연, 이재명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명 만만치 않아요. 이재명이 제가 보기엔 후보가 될 것 같은데 이 사람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제가 만만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러면 산전수전 공중전에다가 김부선전, 해경궁전, 뭐 조폭전, 성남FC전, 뭐 욕설전 다 거친 거예요. 거의 여러분 맨 땅에 헤딩하는 걸 떠나서 진흙탕 싸움으로 올라온 사악한 이재명을 상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없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사악한 사람하고 싸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이길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정권 교체. 국민의 열망이. 국민의 열망이지 당신들의 열망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저 준석이한테 당권을 빼앗아 가지고 흔들어서 이준석 날려보내고 그리고 어차피 윤석열이가 당 후보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당대표는 아무리 외치고 어쩌고 해도 어디 갔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어떤 친구가 이 SNS에다가 대선에서 실패할 경우 이렇게 하면서 글을 올렸는데 이준석이가 택시 운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 운전하고 그 다음에 노원구에서 상계동에서 무슨 그 노래 부르는 게 있어 노래방에서 그러면서 택시 운전하고 그 다음에 가수로 데뷔하고 뭐 이게 이제 윤석열이 지게 되면은 이준석의 미래다 이런데 그게 맞아요. 응? 택시 운전하고 그 다음에 지역구에서 노래 부르는 낭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윤석열이 지면은 이준석도 안 좋아요. 그렇지만은 자 대선에서 지는데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당권 아니라 뭐가 있어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자체에서 자신들이 공천권을 휘두르려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가 시험 본다고 난리를 아직까지도 치고 있으니까 그 세력들이 규합을 해가지고 이준석을 지금 날려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처절한 아주 피가 팍팍팍팍 튀기는 혈전이 지금 당권 싸움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안철수가 지금 입당을 하지 않고 나중에 이 윤석열이가 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은 그때 같이 손들어주면서 입당한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이러면서 더 임팩트 있게 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어쨌거나
국민들 내부의 힘싸움, 우리 국민이 지쳐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도 너무너무 심란합니다.